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교재 536쪽이죠. 자, 집합건물이라는 요 명칭 먼저 이해를 하셔야죠. 집합건물은 소위 아파트나 주상복합 같은 안에 소유권이, 건물 한 동 안에 소유권이 여러 개 자리 잡아 있는 거,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이 여러 개 층층이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 소유자들, 소위 입주자라고 그래. 입주자를 구분 소유자라고 그래. 입주자들끼리 분쟁이라든가 권리 의무의 충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충돌 측면을 소유 측면, 집합 건물의 소유 부분하고 관리 두 개 측면으로 나누어서 규제를 하는 법이 바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불러요. 집합건물법, 이렇게 줄어요. 너무 길으니까 이렇게 그냥 집합건물법이다.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개 영역입니다. 소유하고 어디요? 관리. 두 가지 측면. 소유 측면 그리고 관리 측면. 두 파트다. 두 파트. 조문이요. 조문이 약 40개 정도 돼요. 40개. 조문 한번 꼭 읽어주셔야 돼요. 조문 꼭. 조문 그대로 내요. 지문을 시험 낼 때 지문을 그대로 내요. 그리고 판례 한두 개 집어넣고. 그러니까 조문을 꼭 한번 읽어주셔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아파트 이렇게 한 채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401호, 301호 쭉 이렇게 소유권 입주자가 들어오죠. 이때 401호 주인, 301호 주인이 각자 입주자가 전적으로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 그 영역을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 전유. 전적으로 내가 소유해서 나만 쓸 수 있는 거, 전유 부분. 두 번째는요,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렇게 지붕, 이런 부분은 누구 거죠? 이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계단은 공용 부분. 야, 엘리베이터 공용이지. 이거는 같이 쓰는 거야. 입주민들이 같이 더불어 이용하는 거지. 공용 부분. 그럼 공용 부분은 어디를 위해서 있는 거죠?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을 쓰려고 공용 부분이 생긴 거예요. 계단, 엘리베이터 등등. 주차장도 마찬가지. 그 다음 아파트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지가 있어야 돼. 대지 지분. 그죠? 대지 지분. 여기를 대지 소유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대지 사용권이라고 한다. 사용권. 아파트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지, 땅. 근데 이게 소유권이라고 안 하고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 왜요? 이게 소유권이면, 대지 소유권이면 여기 입주자가 100명이다. 그럼 100명의 소유자가 이걸 어떻게 해요? 공유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공유로. 근데 이게 소유권이면,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면 100명이 소유자, 각자 소유자가 어떻게 할지 이거를 분할해서 나눠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에요. 사용. 건물을 위해서 쓰이는 사용권만 있는 거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분할이 안 돼. 분할이. 입주자들이 땅 분할해서 쪼개는 거. 쪼개기 안 돼요. 대지 집은 분할 쪼개기 안 돼요. 그게 보통 공유하고 다른 거예요. 보통 공유 재산 어떻게 해요? 분할해서 쪼개기 할 수 있죠. 이건 쪼개기 안 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소유 부분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이 바로 내가 401호가 301호 주인이 내가 각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구분 소유권. 401호, 301호, 101호 이걸 구분 소유권. 이게 바로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의 소유는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유 부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 소위 입주자라고 그래. 입주자라고 해도 돼. 구분 소유자라고 쓰고 입주자라고 읽으면 돼요. 속으로. 여기 입주자 있죠. 입주자가. 여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외벽도 뭐예요? 공용 부분이다. 외벽도 공용 부분. 근데 이 공용 부분은 다시 두 개로 나눠요. 구조상 공용 부분. 구조상.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 구조하고 규약으로 나눠져요. 공용은. 그럼 여기요. 외벽이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특히. 엘리베이터는 구조적으로 입주자들의 공용으로 쓰이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다.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하기도 해요. 당연한 공용 부분이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근데 노인정이나 관리실이나 이런 거 있죠. 관리실은 규약에 입주민들이 규약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관리실,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것 등등. 규약에 의해서, 규약이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이게
규약상 공용부분.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구조상 공용이냐 규약상 공용이냐 꼭 기억해 두실게요. 차이는 뭐냐면 구조상 공용부분은 외견상 공용인 거로 돼 있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알아.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인 거 다 알죠. 굳이 이거를 등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등기가 필요 없다. 근데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입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규약으로 만드는 거죠. 관리실이나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거 그죠? 그래도 이거는 공용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꼭 해놓아야 됩니다. 요 점이 차이점이에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입주민들의 규약으로 정한 거. 규약상 공용 부분인 관리실, 노인정, 어린이집 등등은 등기를 꼭 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공용 부분은 그럼 어떻게 쓰죠? 쓰는 거는 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쓰죠? 나는 평수 여기 40평이고 얘는 평수 20평대인데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60평인 사람은 계단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고 20평인 사람은 계단 3개씩 뛰어서 올라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공용 부분 사용할 때는 이 공용 부분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지분 비율로 쓰는 게 아니라 용도. 물건의 용도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지.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을 뭐 할 때요? 사용할 때. 공용 부분 사용은 용도대로 쓰는 겁니다. 용도대로. 지분 비율로 쓰는 게 아니다. 야, 지분 비율로 쓰면 평수 적으면 계단을 확 날아다녀야 되는데 이거 불합리하죠. 그래서 용도대로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관리비는요. 관리비는 어떻게 내요? 그거는 지분 비율로 내죠. 지분 크면 많이 내. 사용하고 관리 문제가 틀려 그래서. 그 다음 조심할 거. 이 공용법은 득실 변경. 공용법은 뭐 할 때 득실 변경은 특히 규약상 공용법은 등기를 해야 되고 구조상 공용법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공용법은 득실 변경은 뭐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놓았어요.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등기를 안 해도 되니까 민법 몇 조? 187조.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공용법은 득실 변경. 공용법은이죠. 공용법은. 공용법은의 득실 변경은 뭐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용법은이에요. 공용법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건 쪼개기 돼 안 돼? 쪼개기 안 돼. 공용법은 뭐가 안 돼요? 쪼개기 안 돼. 쪼개기 안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분할 청구 안 돼. 분할 청구. 쪼갤 수 없어 이거. 대지도 마찬가지. 쪼개기 안 돼. 쪼개기. 공용부분하고 대지사용권. 공용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은 쪼개기 할 수 없다. 쪼개기. 즉 분할 청구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칙이요. 이 전유 부분을 위해서 공용 부분도 필요한 거 딸려 있는 거예요. 계단 왜 필요해요? 전유 부분 입주자가 전유 부분 이용하려고. 대지도 왜 필요해요? 전유 부분 저 아파트 지으려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딸려 있는 거야. 이것들은 공용이나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 이게 종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떨어져. 전유 부분을 팔면 전유 부분 소유자 A가 아파트를 팔았다. B한테 팔았다. 그러면 공용 부분 지분하고 대지 지분도 딸려가요. 같이 이전한다. 같이. 그리고 전유 부분하고 대지 지분은 분리처분이 안 돼요. 공용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유 부분하고 이거는 분리처분 안 되고 이것도 이거하고 분리가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뭐 할 수 없다? 분리처분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 꼭 머릿속에 입력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구분 소유권부터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구분 소유권. 의의 나와 있어요. 의의의 1번 동그라미 정도 하시면 되시고요. 구분 소유권 성립 쌍괄호 2번 여기가 중요하죠. 구분 소유권 이렇게 401호, 301호 이게 구분 소유권이죠. 전유 부분 소유자가 내 소유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자, 그 구분 소유권은 칸막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구분의 의를 해야죠. 구분의 의. 단 등록이나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거기 옆에 써두셔야 돼요. 뭐를 안 해도 돼요? 등기 등록이 필요 없다. 별 3개. 등기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래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구분의 의라고 돼 있죠. 구분의 의 밑에 동그라미 3번 별 3개 할게요. 동그라미 3번에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즉 아파트가 다 완성되기 전에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에 보면 이거는 아파트를 여기서 20층짜리 졌다, 30층짜리 졌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30가구로 분양하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설계 도면상. 그럼 이거는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로 30가구로 구분 소유권을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해서 장래 신축되는 저 아파트를 구분 건물로 하겠다, 구분 건물로 쓰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이 되면, 외부로 표출이 되면, 언제 표출이 돼요? 분양을 할 때 이거는 30가구로 분양하겠다고 외부로 표출이 된 거죠. 그러면 구분의 후에 존재가 인정이 되고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별 3개 등록되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 소유권 언제 성립하느냐? 분양을 하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죠. 분양 계약을 몇 가구로? 30가구로. 여기 가동을요. 가동 101동을 30가구로 분양한다. 60평대로 50평대로. 그게 외부로 어떻게 돼요? 표출이 돼. 표시가 돼. 표현이 돼. 그럼 구분 소유권은 언제요? 이거는 이 101동은 30가구로 분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표출이 되죠? 언제? 분양 계약할 때. 301호에 여기 301호를 신청하는 사람, 101호 신청하는 사람 각자 있죠? 분양 계약을 하죠, 이제. 시행사하고 분양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요. 이때 아파트를 다 완성하면, 아파트를 이렇게 몇 가구로요? 30가구로 완성하면, 30가구로 뭐 하면 완성이 됐다. 완성. 그러면 30가구에 대한 구분 소유권이 성립했다. 분양 계약을 해서 표출이 됐고, 이게 30가구로 분양 계약에서 표출이 됐고, 그죠? 이게 구분의 위. 그래서 30가구로 완성했어요. 아파트를 다 완성했죠. 완성하면 자, 이제 구분 소유권, 30가구에 대한 구분 소유권이 성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라는 거예요? 구분의 위를 통해서 아파트 완성한 때. 조심할 거는요. 종전에는 건축물 대장에 뭐라는 때 등록 시점이다. 등록 시에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걸 없앴어요. 등록해야 된다. 아니다. 건축물 대장에 구분 소유권으로 뭐 할 때 등기해야 된다. 301호, 401호 등기해야 된다. 아니다. 이게 종전 판례입니다.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 여기 별 3개 할게요. 전원합의체. 이게 전원합의체니까 꼭 기억해 두십니다. 등록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종전 판례예요.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401호 등기해야 내 거 된다고요? 아니에요. 다 지면 분양계약에서 401호 다 졌죠? 30가구 졌죠? 그러면 이거 구분소유권 생긴 거예요. 등기하고요? 등기해도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는 구분 건물을 완성한 때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표시돼서 완성하면 되는 거지. 등록을 한 때, 등기한 때 틀렸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책이 틀려 있어요. 우리 책이 잘못되어 있어요. 538페이지 관련 판례 1번이요. 관련 판례 1번 보시면 집합 건물에요.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의 밑줄이야. 즉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보한 시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바뀐 판례가 깨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 판례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책 잘못 쓴 거예요. 우리 책 쓰신 분이 잘못 쓴 거 미스한 거예요. 이건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바뀌었어요. 위에 판례 나온 거 있어요. 동그라미 3번 판례 있죠. 3번 판례 나오면서 이 판례를 폐기를 했어요. 등록 시점이 아니라니까. 등록한 때 판단한다는 게 예전에 9판례. 따라서 1번은 삭제.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에도 이 지문이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 집에도 이 지문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왜요? 판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판례 끝에다 써두시기 바랍니다.
대장의 뭐한 시점? 등록 시에 성립한다. 이거는 틀렸다. X다.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기는 대장의 등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다. 등록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바뀌었다고. 등기 안 해도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다고. 판례 변경이라고 써도 돼. 판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1번 판례 변경이라고 써주세요. 판례 변경. 시험 아주 잘 나와 이거. 그리고요. 아주 잘 나와. 그래서 구분 소유권, 요 401호, 301호 구분 소유권 언제 생겨요? 분양 계약하고 아파트 완성하면. 종전에는 언제요? 등록한 때.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거나 401호를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 꽂을 때. 그게 예전이죠. 예전에 98례죠. 98례.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럼 이게 유의미한 거는 뭐냐면 우리 물권법을 공부했잖아요. A가 여기다가 내가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완성을 하면 소유권 언제 생겨요? 얘한테 소유권이 생기는 건 언제죠? 소유권 등기할 때요, 완성할 때. 완성할 때 생기는 거지 등기할 때가 아니다. 등기 시 아니죠. 뭐 할 때? 다 지면 소유권 생긴 거지. 등기 안 해도 생기는 거죠. 건물 신축이죠. 건물 신축은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 생깁니다. 완성만 하면 소유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요. 단독주택은 이렇게 해놓고 무슨 주택은? 공동주택은. 이렇게 공동주택 있죠. 여기 단독주택, 여기 공동주택. 그죠?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0 이렇게 공동주택이잖아. 이런 공동주택은 우리 종전에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다르게 본 거예요. 단독주택은 완성만 하면 생기는 거예요. 완성만 하면 뭐를 안 해도 등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동주택은 뭐 하라는 거죠? 구분 건물로 등기한 때 소유권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401호 소유권, 201호 소유권이 대장의 등록 시점이나 등록을 해야 생기거나 아니면 뭐 한 때 등기한 때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를 해야 내 소유권이 생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일관성이 없었어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도 다 건물이죠. 건물인데 단독주택은 등기 안 해도 되고 공동주택은 등기해야 된다 이거죠. 판례가 일관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일관성 있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등록해야 되거나 등기해야 된다.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단독주택도 공동주택도 이제는 똑같아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나 등록 안 해도 돼요. 완성만 하면. 완성하면 소유권이 나한테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의미한 판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체킹. 그 다음에 이제 공용부분 가셔야 되죠. 공용부분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공용부분의 유형의 1.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필요 없고 규약상 공용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해라. 이거 별표 기출문제. 거기 별 하나.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실게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 방가로 3번 있어요. 전유부분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즉 전유부분을 팔면 전유부분을 A가 팔아넘기면 전유부분에 딸려있는 공용부분 지분이 있죠. 공용부분이 만약 여기 3평이다. 3평 지분도 같이 이전한다. 그래서 3번의 별표. 분리처분할 수 없죠. 그래서 2항 보면 공유자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하고 분리해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별 3개.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구조상이라는 말 넣으세요. 구조상. 구조상 공용부분 득실 변경은 뭐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9회 정답. 26회도 기출. 공용부분 득실 변경은 뭐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거요. 401호를 A로부터 B가 어떻게 했다? 매매로 샀다. 그건 뭐야 얘는? 승계취득이지. 승계취득할 때는 401호 어떻게 해야죠? 등기해야 내 거가 되는 거지. 내가 분양받았다. 그럼 내가 승계취득이니까 등기해야 돼. 근데 얘가 건물 신축했다. 시공사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승계취득은 등기하는데 무슨 취득? 원시취득은 등기나 등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쌍괄호, 반괄호 3번에 별 3개 하고 특히 공용법은 득실 변경은 등기에 꽂아요? 안 꽂아도 돼요. 그래서 그 2개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 구분 소유권 취득도 등기해요? 안 해요. 공용법은 득실 변경도 등기 안 해요. 2가지요. 둘 다 등기 안 해요. 꼭 기억하십니다. 묶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2개.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적어두시겠습니다. 동그라미 하시고 적어요. 뭐라고 적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뭐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조상 공용부분. 공용부분 득실 변경. 공용부분의 무슨 변경? 득실 변경. 등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의 취득도요. 구분 소유권을 원시 취득할 때 원시 취득이죠. 여기서 취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할 때도 뭐 필요 없어요?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별표. 구분 소유권의 득실 변경이나 구분 소유권 취득, 공용부분이죠. 공용법은 득실 변경이나 구분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물권법 187조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꼭 같이 연계해서 정리하세요. 집합건물법하고 물권법하고 연결된 맥 부분입니다. 맥. 그 다음 쌍괄호 4번의 1번.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민법에서처럼 지분 비율로 쓰는 거예요. 용도대로 써요. 용도대로 쓴다. 별표 용도대로. 지분 비율로 쓰면 지분 평수 적은 사람은 계단을 날아가야죠. 불합리하죠. 그래서 공용 부분 어떻게 써요? 용도대로 쓴다. 용도대로. 지분 비율로 쓰는 거 아닙니다. 용도대로 별표 용도대로. 근데 관리비는 어떻게 내요? 지분 비율로 내요. 관리비는 지분 비율로. 그 다음 공용 부분의 관리는 통상 집회 결의로 한다. 통상 집회 결의니까 과반수죠. 입주자 과반수로 결정해요. 관리에 관한 거. 근데 우측이 보세요. 공용법은 변경하는 거. 변경에 동그라미. 관리하고 변경은 틀려. 변경은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거 있죠. 주차장을 위치를 바꾸려고 그런다. 이런 공용부분 변경은 입주자 4분의 3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 4분의 3으로 결정합니다. 그 변경 후에다 쓰세요. 공용부분이죠. 공용부분에 뭐에 관한 거? 틀리기 쉬운 거. 관리 부분. 관리하고 공용부분을 뭐 하는 거? 변경하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정족수가. 요거는 2분의 1이고 요거는 4분의 3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틀리기 쉬우니까요. 다음 반괄호 4번 우측에 541페이지 위에서 5째 줄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채권의 효력의 발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 특별승계인은 누구죠? 새 입주자. 여기 살고 있다가 얘가 새로 입주했죠. 새 입주자한테 관리비를 얘한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관리비? 공용부분. 공용부분입니다. 공용부분.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의 별표.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주인한테 받아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집합건물법 18조가. 그래서 관련 판례 1번의 별세개. 아파트 관리규약에 체납관리비를 승계해라. 관리규약에 보니까 새 주인이요. 새 주인이 특별승계인이죠. 저 전주인이 관리비 안 낸 거, 밀린 거를 얘가 승계하라고 규약이 돼 있어요. 이때 우리 대법원은 뭐만 승계하느냐? 공용부분. 공용부분 관리비만 새 주인이 떠안아라. 전유부분 관리비는 얘가 전적으로 쓴 거죠. 그거는 네가 승계 안 해. 따라서 너는 새 주인은 공용부분에 쓰인 관리비는 떠안는 거고 전유부분. 전유부분이라는 게 뭐죠? 안에서 TV 시청한 거 있죠? 케이블 TV 이용한 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전적으로 쓴 거죠. 이런 거는 얘가 승계 안 해요. 근데 뭐는 승계? 공용부분. 소독이라든가 소독에 쓰인 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전기료, 이거는 공용부분에 쓰인 거죠. 이거는 얘가 다 승계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 별 3개. 전유부분 관리비는 승계가 안 된다. 별 3개. 다음 2번. 관리비를 연체하더라도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연체료의 빗줄이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별 2개. 그 다음 4번의 삼각형이요.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의 빗줄이요. 즉 관리단에서 규약을 아직 못 만들었어. 왜 못 만들었어요? 분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입주가 안 돼가지고 3분의 1도 입주가 안 됐어. 그래서 규약을 아직 못 만들었죠. 못 만들었지만 엘리베이터는 써 안 써? 쓰지. 그럼 관리비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누가 내요? 입주자들이. 그래서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규약이 제정되지 않았다.
미분양이 많아서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제정되지 않았어도 공용부분 관리비에다 쓰되 조그맣게 뭐라고요? 엘리베이터 사용료, 엘리베이터 전기료는 내야지. 이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공용부분 하자 추정. 자, 위에 층에서 특히 많은 게 이거죠. 위에 층에서 사이가 좁으면 괜찮은데 여기 누수가 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밑에 층에 있는 피아노라든가 아니면 기타 의류라든가 이런 게 상하죠. 누수가 생기면. 여기서 이제 둘이 싸우지. 이 하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이거죠. 누구 때문에. 이때 우리 민법은 둘이 분쟁이 심하니까 누구한테 있는 걸로?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해버립니다. 공용부분에 존재하니까 책임 누가 져요? 같이죠. 같이 지는 거지 전적으로 네가 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별표. 이것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 대지 사용권. 자, 대지 사용권에 뒤로 넘어가셔서 쌍괄호 2번에 1번 의의 개념 잘 나와. 1번의 별표. 대지 사용권이란 별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려면 대지가 있어야 되죠. 그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대지 사용권. 아파트 지으려면 대지 있어야 되지. 그 대지를 뭐 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 자, 거기서 방가로 3번의 별표.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 일체성 2번 별표. 2번의 별 2개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이 안 된다. 전유 부분하고 이 대지 지분은 분리처분이 안 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파트 지을 때 있어야 되는 요 부지 있죠. 요 부지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법정대지라고 그래요. 법정대지. 요거는 건물 지으려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요 법정대지는 이 대지 전유 부분하고 절대로 분리가 안 돼. 절대로. 근데 이쪽에 있는 거 이쪽 바깥에 있는 거. 여기 관리실 있고 노인정입관 이쪽에 있는 대지 있죠. 이 대지는 필요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입주민들이 이거하고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 있지. 이거는 분리처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규약대지. 여기는 법정대지.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땅은 법정대지. 규약대지, 법정대지 둘로 나누고요. 법정대지는 이거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런데 무슨 대지? 규약대지. 규약으로 정한 대지 이것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입주민들이 특약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이거하고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게 바로 규약대지. 그래서 규약대지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분리처분이 안 돼요. 분리처분해도 된다. 특약이 있으면, 규약이 있으면. 그거 기억하실게요. 조심할 거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의 마지막 줄이요. 마지막 줄.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하면요. 이거하고 이거를 분리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무효입니다. 무효의 별 3개예요. 전유 부분 따로, 전유 부분은 이쪽으로 팔고 대지 지분은 C에게 팔고 이거 안 된다고. 무효라고. 별 3개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4번 삼각형. 분리처분을 금지해야죠. 분리처분 금지는 그걸 등기하지 않으면 동그라미요. 선의로 물권 취득한 제3자의 따옴표. 얘한테는 대항을 못해요. 분리처분 금지를 뭐를 안 해놓으면 등기를 안 해놓으면 선의3자에게 대항을 못하게 되어 있다. 법 20조 3항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 23회 정답점. 그 다음 밑에 관련 판례의 2번의 별 2개요. 이 전유 부분에 설정한 저당권 여기 가지고 대출 받았어요. 3억을요. 못 갚으면 은행은 이거 전유 부분 경매하죠. 그럼 전유 부분이 경매되면 전유 부분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전유 부분만 가져가요. 대지 지분도 얘가 같이 가져가지. 왜요? 종물이니까 종물. 그래서 전유 부분에 관하여 설정한 저당권의 삼각형. 그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왜 미쳐요? 종된 권리야. 종된 권리. 저당권 위에다 쓰되 이 전유 부분을 압류하면 압류의 효력은 전유 부분하고 어디요?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 위에다 쓰되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판례. 별 3개. 다음 밑에 4번. 대지 공유자는 이 대지를 쪼개게 해요. 못해요? 못한다. 쓰세요. 분할 청구 금지 옆에다 뭐라고요?
대지는 쪼개기가 안 된다. 쪼개기. 대지하고 공용지분은 쪼개기 안 돼. 쪼개기 할 수 없다. 별세개.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전원이 동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원이 동의해도 쪼개기 안 된다. 법으로 절대 금지하도록 명령해놨어요. 다음 5번 공유지분의 탄력성 제한. 자, 끝에 거기 끝에 세 번째 줄을 보면 구분소유권,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죽었어요. 저 입주자가 상속인 없이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죽었죠. 그러면 대지사용권의 지분은, 대지사용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느냐? 국구에 귀속이 된다라고 정해놓았어요. 별표. 왜 국구에 기가요? 무주의 부동산이죠. 자식도 없이 A가 죽으면 이 자식이 있어야 상속이 되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주의 부동산이 되니까 이건 누구한테 가요?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국고 별표. 국고의 별 하나 기출문제. 다음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가기 전에 세 개 볼게요. 집합건물의 소유 부분은 세 개다. 세 개. 구분 소유권,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이다. 구분 소유권하고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등기 안 해도 된다. 무조건 기억하셔야죠. 구분 소유권 너 언제 성립해? 아파트 완성하면 생기는 거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 공용 부분 있죠. 공용 부분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대략 5가지 정도.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니까 전 무조건 나와요. 공용 부분 사용. 너 사용은 어떻게 해? 용도대로 해야지. 관리비는 어떻게 해? 지분 비율로 하지. 지분 비율로. 그죠? 그래. 공용 부분 나와 있는 거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류가 2가지가 있죠.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구조상 공용 부분 2개가 있죠.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처분이 돼요? 안 돼요. 분리처분 안 됩니다. 분리처분 안 되지요. 그죠? 5번째 공용 부분 관리하고요. 관리하고 변경은 다르죠. 관리는 과반수고 변경은 4분의 3이다. 입주자 4분의 3. 조심할 거 체납관리비죠. 체납관리비죠. 관리비 승계. 관리비 승계는 세주인이요. 세주인한테 특별승계인이 세주인한테 어디까지만? 공용 부분. 전기료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기료는 공용으로 쓴 거죠. 이거는 승계가 된다. 전유부분 관리비는 승계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 하자가 존재하는 거.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는 누구한테? 입주민들 공용이에요.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한다. 하자 존재. 하자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 걸로?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 오케이. 그래서 6개. 6개로 정리합니다. 6개. 공용 부분 그럼 6개에서 시험 나온다. 6개. 다음 대지 사용권도 쪼개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분할 안 되죠. 쪼개기 금지. 대지 사용권은 뭐 금지? 쪼개기 금지됩니다. 1번. 그 다음 분리처분이 돼야 안 돼요. 전유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이 안 된다. 단 규약대지는 되죠. 규약대지는. 근데 법정대지는 안 된다. 분리처분 하지 말어. 분리처분 금지되죠. 분리처분하면 전유부분은 B한테 대지는 C한테 이렇게 되면 무효다. 그거는. 전유부분하고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했다. 무효. 왜? 분리처분이 금지되니까. 세 번째, 전유부분에다 저당을 잡히면 효력은 어디까지요?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왜 미친다? 종물이론. 그 다음 이 A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으면 대지 사용권은 누구한테 간다? 국가에 기속한다. 국가에 기속이 됩니다. 이 4개 기억하실게요. 4개. 공용 부분은 6개, 대지 사용권은 4개. 이걸로 승부 내는 거야. 이것만 딱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있어요. 의무. 권리 있고 의무 있는데 권리는 책이 없죠. 의무만 있고요. 권리가 없어요. 여기 입주자가 가지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입주자의 권리.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최초 분양받았는데 아파트가 입주하자마자 뭐예요? 하자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누수가 있거나 여기 문이 열리지 않거나
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아파트, 하자 있는 아파트 많아요. 대체로 신규 아파트는 하자 다 있어요. 완전 무결한 아파트는 없어요. 일부라도 하자는 다 있는 거죠. 내가 최초 분양받았는데 왜 하자가 있냐?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이 누구한테요? 시공사나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에 대해서 책임 추궁할 권리가 있죠. 그게 바로 담보 책임 추궁권입니다. 담보 책임 추궁권. 담보 책임을 뭐 할 권리요? 추궁할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 이게 권리요, 권리. 제일 중요한 거. 누구한테 추궁을 해요?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예전에는 시행사한테만 책임을 물었는데 그렇게 했더니요, 시공사 애들이 져가지고 분양을 안 해버려.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행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체로 어떻게 됐어요? 시공사가 져가지고 분양은 안 해, 자기가. 왜? 저 분양을 해보니 입주자들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막 치고 들어오거든요, 소송을. 시공사 상대로. 그래서 책임을 면하려고 시행사한테 다 떠넘겼죠. 그랬더니 시행사 애들이 자금력이 없어, 자금력이. 그래서 입주자들이 구제를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갑이라는 시공사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시행사가 있죠. 분양회사. 예전에는 얘만 책임을 졌거든요. 근데 얘가 돈이 없더라고. 자금력이 없더라 이거죠. 분양만 했고 돈이 없더라. 그래 하자가 생기면 입주자민들이 구제를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시행사한테 걸어도 되고 누구한테도 시공사. 니네 다 책임져. 다 책임져라 이거죠. 그래서 담보책임 추궁을 시행사한테 해도 되고 시공사한테도 된다. 누가 해요, 누가? 최초 분양은 A가 받았고 현재 입주자는 B인데 아파트 전전 매매돼가지고 소유자 얘예요, 얘 지금. 그럼 담보책임은 누가 거는 거예요? 최초 입주자예요, 현재 소유자가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구분 소유자가 담보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 대판. 기출문제. 최초 분양받은 자다. 꽝이다. 꽝. 거짓말이야. 최초 분양받은 자 이민 갔어. 얘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요?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얘가. 현재 입주자를 뭐라고 그래? 현재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현재 구분 소유자. 최초에 분양받은 자. 거짓말이다. 틀렸다. 누구 얘기한다? 시공사나 시행사 다 된다 이거죠. 그럼 담보 책임은 현재 구분 소유자가 하는데 기간은요, 몇 년 안에 해야 되는데 무한정 할 수 있어요? 무한정? 분양 끝나고 20년 지나도 돼요? 아니에요. 이것도 기간 제한이 있어요. 기간 제한. 예, 그것도 책이 없어요. 빠뜨려가지고 545에 적으셔야 됩니다. 책이 없습니다. 27의 정답이 이거였어요. 책이 없어요. 꼭 적어두셔야 됩니다. 545페이지 맨 우측 하단. 언제까지 책임 묻는데 저 시공사 상대로 소송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오케이. 전유 부분하고요. 공용 부분이 틀려. 이게 주택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주택법에 따로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 기산점이요. 이 기산점이 언제냐? 하자가 생겼을 때 기산점이라는 건 시작이죠. 시작.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하자 생겼죠. 근데 내가 입주한 거는 2010년이다. 하자가 발견된 거는 2012년이다. 2012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2년 뒤에. 그럼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산점, 시작점이 언제냐?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은 뭐한 날? 인도일부터입니다. 인도일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입주한 날. 입주한 날로부터입니다. 입주한 날. 전유 부분. 근데 기둥이요. 기둥이 금이 간 게 이때 2년 뒤에 기둥이 금이 쩍가버려서 가운데 기둥이 이런. 무서운 거죠. 기둥이 금이 갔어. 기둥에. 저 뭉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쳐다볼 때 자기 전에. 그거 언제부터? 하자 발견 시간이라 뭐한테? 입주시부터다. 입주시.
건축 허가받은 때 아니에요. 건축 허가받은 연도가 아니라 뭐한 날? 입주시, 인도시다. 인도시. 건축 허가는 2005년에 받다. 2005년부터가 아니에요. 인도일부터, 입주시부터다. 근데 공용부분은요. 공용부분은 뭐한 날? 사용승인 떨어진 날. 여기서 왜 사용승인일이 왜 나왔을까요? 엘리베이터 사용승인 떨어지죠. 공용부분. 그때부터예요. 그때. 입주시가 아니야. 입주시가 아니라 뭐한 날? 사용승인 떨어진 날. 이때부터 엘리베이터 가동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전유부분 담보책임의 기산점은 인도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기산점은 뭐한 날? 사용승인 떨어진 날. 아파트 저 관리 요거 엘리베이터 사용승인이 떨어진 날로부터 기산점이 생긴다. 기산점 잡는다. 그러면 제 아는 분은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딸이 수능 준비하고 음대 가려고 피아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루 많이 할 때는 피아노를 14시간도 치더라고요. 저 조수미 씨도 예전에 저 유학 가기 전에 유럽으로 유학 가기 전에 하루에 어머님이 이렇게 가둬놓고 16시간 정도를 치게 했다고 그러죠. 이분도 똑같아요. 어머님이 음대 출신인데 똑같아. 딸을 그렇게 시키더라고. 하루에 12시간, 16시간을 피아노를 치게 해요. 밖에서 문을 잠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12시간, 14시간 되면 엄마가 딱 확인을 해요. 너 그 곡 친 거 지금 연습해. 핸드폰에 바로 확인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름에 여행을 갔다 딱 왔는데 한 20일 동안 문제가 생겨. 이 새 아파트가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 누수가 생겨가지고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이게 엉망이 됐어요. 이 피아노가 고가거든요. 바이올린도 고가고. 손해가 생긴 거죠. 아파트에 뭐가 생겨서? 하자가 생겨서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이죠. 하자로 인해서 담보 책임 추궁을 하게 돼요. 누가? 입주자가. 누구한테?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그 기산점이 언제냐? 기산점이. 고쳐달라고 그래야 돼요.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래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얘네들 미루기만 해. 얘네들. 해줄게요. 그리고 담당자 바뀌어. 또 해줄게 미루고 담당자 바뀌어. 계속 이러죠. 이러고 시간만 자꾸 딜레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 이거 하자 생겨서 피아노 망가진 거, 옷 망가진 거, 이거 몇 천만 원어치 되거든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는 10년이야 10년. 근데 언제부터냐? 입주시냐, 하자 발견 시부터냐, 사용승인 떨어진 날부터냐, 허가 난 날부터냐, 건축허가. 언제냐? 기산점에 따라 틀리죠. 그죠? 우리 대법원은 입주시부터가 아니라 뭐한다? 하자가 발생한 때예요. 하자로 뭐를 입은 날? 피아노라고 써두시면 돼요. 그래야 잊어버리잖아. 피아노에 뭐를 입은 날? 손해 입은 날.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입주시부터가 아니라 입주한 날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죠. 그죠? 2년 뒤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피아노가 다 망가지고 옷도 망가졌다. 그럼 이때부터 10년이다. 이때부터 10년. 그러면 10년이니까 언제죠? 2022년. 이때 소멸치유가 이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소송해야 됩니다. 이때가 기산점이 되면 언제 끝나요? 2020년 되면 종친 거야. 그리고 기산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자로 인해서 피아노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기산점은 언제다? 인도일이 아니에요. 인도일이 아니라 뭐한 날? 하자 발생 시. 각 하자 발생 시. 가동은 이때고요. 나동은 2011년이었고요. 다동은 2010년에서 각 하자 발생 시. 각각에 뭐가 생긴 날? 하자가 발생한 날. 각 하자 발생 시점, 이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기산점을 잡으세요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몇 년? 10년 지나면 땡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10년. 여기서 각이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각. 왜? 각각 1동, 101동, 102동이 각각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법학에서는 요 각이라는 말을 꼭 써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호프집에 가가지고 호프 시킬 때, 맥주 시킬 때 맥주 6병 이러는 게 아니죠. 6명이 가가지고 뭐라고요? 각 1병 주세요. 각 1병.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6병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6병 먹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각 1병 주세요. 각 2병 주세요. 이렇게 각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더 정돈된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담보책임 추궁 권리는 현재 구분 소유자가 합니다. 기산점은요 3가지로 나눠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개가 지금 판례인데 다 판례인데 지금 대판인데 하나도 없어요. 책에 한 줄도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545페이지 하단에 꼭 적어주시고요. 다음 구분 소유자의 의무 있어요. 의무 부분. 자, 요게 우리 책에는 있어요. 구분 소유자의 의무 영역. 자, 특히 저 부분이 문제되는 게 층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 저 401호하고 밑에 301호가 서로 애를 키우는데 여기 이사 오자마자 301호 주인 B가요. B가 이사 오자마자 위에 층에서 애들이 막 뛰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이 301호 주인은 차분해가지고 조용한 거 원하는데 애들이 저녁에도 뛰고 아침에도 계속 뛰니까 우리 애들은 뛰게 돼 있죠. 그게 정상이지. 이 둘이 이제 문제가 되죠. 층간소음 때문에. 네, 그래서 법이 규제를 했어요. 이렇게 공동생활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럼 법이 제재를 하게 돼 있어요. 제재. 공동생활에 누구한테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를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바로요. 공용 부분, 구분 소유자의 권리하고 의무 부분인데, 자, 543페이지요. 맨 끝에다 2번 건물의 구조 변경이 금지돼요. 구조 변경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요. 왜 구조 변경 못해요? 아파트 붕괴될 여지가 있어서. 구조 변경 금지 동그라미. 그래서 위에 뒷장 넘어가면 맨 위에 줄에 증개축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증개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쌍괄호 2번이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라고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제 별 2개하고 적으시면 돼요. 첫째가 행위 정지 청구. 자, 위에 층에서 애들이 뛰죠. 뛴다. 애가 뛴다. 그 밑에 층에서 잠도 못 자고 휴식도 못 취하죠. 그때 밑에 층에서 저 위에 층 아저씨한테 뭐라고요? 공동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으니까 뛰지 않게 해달라라고 가서 따지면 어떻게 따지면 위에 층에서 뭐라고? 네 애들은 안 뛰나? 네 애들도 떠들고 뛰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쟁이 생겨서 치고받고 해서 가끔 안 좋은 뉴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 뛰는 거를 밑에 층 아저씨가 가서 뛰지 마라고 그러는 거는 분쟁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법은 제3자인 이 뛰지 마라고요. 뛰지 마라고 해달라는 청구가 바로 이거죠. 행위 정지 청구가 이거예요. 뛰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청구? 행위. 뛰는 행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정지시켜달라. 고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이걸 뭐라고 그래요? 행위 정지 청구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실게요. 행위 정지 청구. 무슨 행위를? 뛰는 행위를 정지시켜달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밑에 입주자가 하면 안 돼요. 왜요? 칼부림나 그래서. 그래서 법이 이거를 예상을 하고요. 누가 하라고요? 관리인이 하게 돼 있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하게 돼 있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그 관리인 아저씨가 직권으로 하면 되는 거죠. 직권으로 하면 이 관리인 아저씨 눈 밖에 난 사람, 눈 밖에 난 사람은 계속 제재를 받게. 그래서 관리인 아저씨가 직권으로 할 수 없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입주자들의 뭘 얻어가지고요? 동의를 얻어야 돼. 입주자들의 동의. 직권으로 못 해요.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의 뭐를 얻어서? 의결을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가지고 관리인이 청구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가 하면 안 돼요. 이 행위 정지 청구, 뛰지 말라는 거죠. 뛰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게 행위 정지 청구죠.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인이 한다, 구분 소유자가 한다. 구분 소유자가 하면 칼부림 난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 각 구분 소유자가, 각 입주자가 행위 정지 청구할 수 있다. 거짓말이다. 기출 문제. 각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인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기출 시험 문제. 직권으로 한다 아니죠. 직권도 아니에요. 누가 입주민들의 뭐를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행위 정지 청구는 과반수,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도 애들은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하루는 잠잠하죠. 다음 날 되면 또 뛰어요. 왜요? 애들이니까 뛰지. 당연하지. 또 뛰죠. 다음 날 더 뛰어요. 뛰지 마라고 그러면 애들은 더 뛰어. 저 아저씨 눈에 안 띄게. 더 뛰죠. 그러면 법이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그게 바로 사용 금지 청구 할 수 있어요. 사용을 뭐 해달라고? 금지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재는 뭐예요? 행위를 정지해달라. 뛰지 않게 해달라. 뛰지 않게. 그래도 뛰면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 금지 엄청 제재가 세졌어요.
이것도 누가요? 똑같아요. 관리인 아니고 관리인 아저씨가. 관리인 아저씨가 하는 거지. 각 구분 소유자, 각 구분 소유자, 입주자 개인이요. 개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인 아저씨가 한다. 얼마 동의였고요. 여기는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동의. 4분의 3. 입주민 4분의 3이 동의하면 사용을요. 여기 401호 사용하는 거 못하게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뛰어 안 뛰어? 뛰지. 그래도 뛰면 어떻게 이제? 나가라고요. 나가라는 거. 인도 청구가 돼. 인도 청구. 쫓아낼 수 있어요. 인도 청구가 됩니다. 인도 청구하고 아니면 경매 청구도 돼요. 경매 청구. 이 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누가요? 똑같아요. 여기랑. 관리인 아저씨가 4분의 3 동의 얻으면 사용금지도 되고 뭐까지요? 인도. 인도라는 게 뭐죠? 내쫓는 거. 내쫓는 것도 됩니다. 저 401호 아저씨. 401호 저쪽을 내쫓을 수 있어요. 입주민들이. 얼마 동의하면? 4분의 3이 동의하면 4분의 3 동의미 입주자 4분의 3 결의하에 저분을 내쫓는 것도 돼요. 공동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면 그 첫 번째 단계 1단계 1단계 꼭 기억하세요. 1단계가 뭐예요? 행위정지 청구. 행위정지 청구 꼭 기억하실게요. 2단계가 뭐예요? 2단계는 사용금지 3단계가 인도 청구. 이렇게 넘어가요. 요것만 정족수가 과반수고 나머지는 다 4분의 3. 조심할 거는 각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왜? 칼부림 나니까. 자, 이 부분 조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정지 청구 1항 보도록 합니다.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는 세입자죠.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밑줄여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행위 정지에 밑줄여 행위 정지. 또는 그 결과를 제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걸 행위 정지 청구라고 한다. 행위 정지 청구. 사망 별표. 행위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관리인 아저씨다. 관리인 아니면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 지정된 구분 소유자만 해요. 거기다 써도 돼. 누가 하면 안 돼요? 각 구분 소유자 X. 각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라고? 아니라고. 각 구분 소유자. 입주자 개인이 못한다. 다음 2번 사용금지 청구 동그라미 똑같아요. 우측에 3번에 경매 청구 동그라미, 4번 계약 해지 청구. 해지도 할 수 있어요. 내보내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공동이익에 반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 이게 의무다. 공동이익에 위반할 때. 공동이익에 뭐 할 때? 위반할 때. 위반할 때는 뭐를 청구한다? 행위 정지. 그 다음에 사용금지. 행사야, 행사. 행위 정지, 사용금지. 행사죠, 행사 금지할 수 있어, 행사. 행위 정지, 행사, 행위 정지. 그 다음에 사는요, 사용금지. 그래서 공동이익에 반하면, 공동이익에 위반할 때는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제재로. 행사를 할 수 있다, 행사 금지. 행사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행은 뭐예요? 행위 정지. 사는 사용금지. 행사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동이익에 위반하면 행사금지라고 써주시면 암기가 팍 꽂힐 거예요. 행사금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러잖아요. 위에 층에 이사 왔는데 여자 혼자 이사 온 거죠. 여자 혼자서. 그런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옷도 너무 세련되게 입는 거죠. 그러면 쌈이 나요. 어디서? 301호, 201호, 101호 아줌마들하고 여기하고 이제 언쟁이 생기죠. 너무 이뻐도 탈이죠. 이때 저 너무 이쁜 새로 이사 온 이 아줌마를 저분을요. 밑에 층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아예 가능해요. 너무 이쁜 것도요. 공동이익에 반하는 거죠. 공동이익에 반합니다. 왜요? 남편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저 여자만 쳐다보잖아. 이거 공동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죠. 그때 나머지 입주자들이 이분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거 할 수 있어. 행위 정지 청구. 스커트 짧게 입지 말라고. 스커트 너무 짧게 입지 말라고. 행위 정지 청구할 수 있죠. 그래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사용금지 청구해요. 그래도 입으면 내보내는 것 돼요. 얼마면? 4분의 3이 동의하면. 이 집합건물법이 다수결의 폭거 측면이 있어요. 다수결을 통해서 누군가를 어느 한 사람을 축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축출이요.
악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악법의 소지가. 그냥 다수결이면 된다는 거죠. 예, 다수결이면. 나가 된다는 거지.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쁜 아줌마 들어오거나 너무 이쁜 아가씨 들어와도 이렇게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집합건물법에 제재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 예, 우스갯소리를 전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이제 쉬셨다가 집합건물의 관리 부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